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유지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갔던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업 방법대로는 작업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명령이 수입에 관련된 명령은 따로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수입 작업 말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을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기준점 해서 기준점 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형상을 볼게요. 그래서 먼저 사각 베이스는 그래서 스케치 없이 블록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통 바디가 있는데요. 이 몸통 바디가 형상이 매우 복잡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몸통 바디 형상이 매우 복잡을 하니까 여러 개 공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때 이 형상의 몸통의 바디의 기본적인 베이스 형상을 보면, 평면도에서 보면 여기 있는 전체 외곽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원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베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회전 명령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사용될 축은 여기 있는 축을 이용을 해서, 형상은 이렇게 원호의 직선 원호를 그려서 얘 축을 이용해서 180도 회전해서 형상을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 커팅 작업을 할 건데, 1차 커팅은 어디서 할 거냐면요, 이 부분 커팅 작업할 거예요. 요게 이쪽 영역을 1차 커팅으로 하겠습니다. 1차 커팅은 이쪽 영역. 자, 이 부분은 그냥 돌출 컷으로 잘라내면 돼요. 돌출 명령에 불에 빼기를 하면 커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커팅은 어디를 할 거냐면요, 요결 커팅을 할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여기서 이쪽 영역인데 R값이 50이에요. 원호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R값이 평면이 아니고요, 라운드가 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솔리드 형상으로 커팅을 해야 되니까 닫힌 형상으로 이 부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축 이 위치에다가, 여기 위치에다가 축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축선 하나 만들어 놓고 회전축, 그 다음에 이 형상을 회전으로 해서 커팅 잘라낼 겁니다. R100이 되게끔. 그래서 회전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3차 작업은 여기 보면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보스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보스, 이게 4개 보스가 있습니다. 그 회전 컷으로 이루어져 있던 이 형상에서부터 옵셋 4mm 튀어나오게끔 평면도에서 모양을 하나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형 패턴으로 4개 배열해서 형상을 만들어 가 볼게요. 참고로 여기서는 아직 수입의 진도를 안 나가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 작업을 할 때 이 축선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각 베이스 110에 80, T는 10mm. 자,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단일 부품 설계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블록, 먼저 가로는 110, 세로는 80, 그 다음 높이는 10, 기준점은 요게가 돼야 돼요. 요게. 그러면 원점은 원점에서부터 여기 위치. 자, 그러면 거기는 55에 10이니까 65. 그래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65. 점 다이얼로그 버튼을 눌러서 마이너스 65. 그 다음 Y는 YC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0. Z는 마이너스 10 두께만큼 내려가면 되겠죠. 확인을 하고요. 미리 보기 하고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케치 작성 아이콘 눌러서 데이터 평면 선택 필터에서 그리고 XY 평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할게요. 평면 보기 탑 컨트롤 알트 T.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형상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명령은 프로파일 명령을 써서, 자, 여기서 클릭하고요.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원으로 가는데요. 위쪽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위쪽에서부터 오른쪽 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돼요. 옆으로 아래 방향으로. 그 다음에 클릭. 프로파일 명령을 닫겠습니다. 자, 구속 표시는 계속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자, 여기는 수평이 맞고요. 그러면 이 수평, 이 선이 원점이랑 또는 축이랑 원점이랑은 일치, 축이랑은 동일선상. 그리고 여기 있는 원호라 직선은, 여기는 탄젠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 동글뱅이. 여기는 탄젠트 구속이 안 되어 있네요. 구속 부과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직선이랑 원점이랑 일치, 원호랑 직선해서 탄젠트 구속. 자, 이 원호는 요게 마침 일치 구속이 먹었습니다. 이 선에서. 참고로 이 원호는 이 중심점이 이 라인이랑 원호의 점, 중심점이 여기 있는 선이랑 일치, 곡선상의 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입력을 할게요.
디멘션에 D 입력하고 먼저 여기서 10 솔리드 모서리 엣지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거리가 10. 자, 오른쪽 끝은요. 자, 여기 치수는 안 나와서 원점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는 30. 그러면 여기 있는 Y축이랑 자, 이 끝점까지의 거리는 30. 그 다음 원의 크기 여기는 R 값이 30. 자, 오른쪽은 R 값이 20. 원어 선택해서 자,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그래서 회전 보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회전 보스. 자, 먼저 단면 곡선에 연결된 곡선에 커브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선 여기 있는 수평 X축 방향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주고요. 라인. 자,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0도에서부터 끝각도 180도까지. 자, 방향은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서 리버스 반전해서 위쪽으로. 그 다음에 회전 보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각 블록에다가 해서 합치기, 결합이 돼야 돼요. 불에 결합을 해야지만 보스, 회전 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회전 보스 작업은 끝났는데요. 그러면 이 회전 보스로 작업했던 형상의 커팅 작업. 1차 커팅은 여기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 이쪽 커팅을 할 때 스케치는 이쪽에서 정면 섹션 A-A를 기준으로 해서 단면도에서 앞에서 바라본 요게 커브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면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데이터 평면에 선택 필터 에서 평면은 여기 있는 정면 여기서 정면을 선택을 합니다. XZ 평면 그리고 확인. 정면 보기 컨트롤 알트 프론트의 F.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커팅할 형상을 그릴 겁니다. 자, 그때 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직사각형 그리기 들어가서 방법에 2점, 대각 코너 2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각 코너를 일단은 먼저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가로는 25, 세로는 10. 자, 치수 명령을 사용해서 디멘션의 D 여기 25 솔리드 베이스 모서리 엣지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해서 오른쪽 라인에 끝점까지 여기에 거리가 위치 치수 25. 그 다음에 바닥에서 베이스 윗면에서부터 높이 10 위치 치수 베이스 윗점에서부터 요 라인의 사이 거리가 치수가 1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경사가 120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경사지게끔 그래서 구속에 직교 구속이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누르고 자, 여기서 요게 코너를 클릭하시면 요게 직교 모양의 아이콘을 구속 모양 아이콘을 딜리트. 참고로 여기도 직교 모양의 3초 이상 머물렀으니까 퀵픽 창이 나타났는데 직교 구속 조건은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그리고 이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경사지게끔 만든 다음에 요게 각도가 120도. 자, 치수 아이콘을 클릭해서 단축키 T, 여기 있는 라인이랑 경사진 라인 선택해서 사이 각도는 120도. 구속 조건은 두 개. 이거 범위. 얘가 이스케이프 누르면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요 범위만 남아 있어요. 자, 그냥 얘랑 얘랑 치수해서 여기 형상보다는 같거나 크면 돼요. 그래서 좀 크게 이 라인과 요 모서리 엣지 사이 거리 값은 제로, 그러면 같은 선상이 되고요. 참고로 요게 높이는 이 형상보다 높게 나오면 돼요. 20mm? 조금 더 여유있게 25.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돌출 컷, 돌출 명령을 사용한 다음에 커팅이니까 불에 빼기로 돼 있으면 돼요. 빼기 해서 시작에 같은 방향이 있는데 일단은 0으로 하고, 끝은 그냥 대칭값, 먼저 단면 곡선을 제가 먼저 선택 안 했구나. 그래서 미리 보기가 안 되네요. 자, 단면 곡선에 스케치 곡선을 선택을 하고요. 커팅 방법에 모두 통과로 할게요. 두 번째도 모두 통과해서 불리언 빼기, 그 다음에 확인을 해줄게요. 이게 R값은 빠졌는데 스케치에서 해도 됐는데, 빠진 거는 모서리 블렌더로 이용할게요. 자, 두 번째 커팅은 정면에서 요거 원호 형상을 그릴 겁니다. 자, 스케치 작성 아이콘 눌러서 스케치 작성. 데이터 플랜은 정면,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정면 보기 컨트롤 알트 프론트의 F.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호를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원호 그리기, 아크의 A를 누르고요. 방법은 3점에 의한 원호. 그냥 죄송합니다. 요거는 요 스케치는 딜리트 누르고 그냥 스케치 종료할게요. 여기 있는 스케치 이게 그냥 제가 종료하고 나갔습니다. 삭제하고 스케치를 다시 할게요. 직접 스케치 말고요. 삽입에 타스크 환경 스케치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평면은 정면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원호 호그리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양부터 1차로 모양부터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스케치 명령에서 보면 요게 자, 투영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스케치 평면 법선 방향으로 스케치상으로 해서 곡선, 모서리, 점을 투영한다고 돼 있어요. 투영 곡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면을 선택을 하면 면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표시되는 것은 면은 이렇게 가장자리 끝단 엣지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Shift 누르고 빼기가 먹네. 자, 그러면 여기서 면은 이렇게 끝단 엣지 기준으로 해서 커브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면은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정면에서 보면 투영 곡선에서 자, 투영 곡선에서 가운데 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또 안 잡혀. 자, 이렇게 보면 끝단 엣지로 근데 여기서 끝단 엣지가 이렇게 4개가 보여주고요. 확인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끝단 엣지로 만들어지니까 지금 작업하는 스케치에서 선택한 면의 끝단 엣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택한 면으로 했을 때는 컨트롤 Z 다시 정면 보기 하겠습니다. F 자, 참고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을 하면 끝단 엣지, 여기도 끝단 엣지예요. 여기 끝단 엣지, 여기 끝단 엣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모서리인데 잠시만요. 모서리인데 여기 보면 그래서 스케치 평면에 법선 방향으로 스케치 상에 곡선 또는 모서리 또는 점을 투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참고로 여기는
면은 선택되는데, 자, 선택 필터에서 모서리로 해놓으면 여기는 각져 있는 부분이 없어서 모서리는 안 잡혀요. 근데 얘는 모서리가 이렇게 잡혀져요. 각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 원호는 쭉 라운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서리가 활성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각진 부분에, 참고로 요거 선택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이 투영돼서 이렇게 커브 도형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점도 투영이 된다고 합니다. 점. 자, 이거 하나는 모서리는 컨트롤 Z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걸 참고해서 요게 원호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를 원호를 잡고자 하는데, 지금 모서리 이런 거는 투영 곡선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래서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 따로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또 스케치를 여기 앞에서 스케치는 바닥에서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인식이 또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스케치를 평면이 아니고요, 정면에 했으면 그 스케치 선은 선택이 돼서 투영이 또 작업이 됩니다. 근데 천상 우리는 또 스케치를 평면에다 해놓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미완성이지만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곡선 생성에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곡선 생성에 관련된 거, 도구바를 자, 툴바에서 빈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곡선을 일단은 체크를 하나 해줘 보세요. 곡선. 자, 체크해주면 툴바가 하나 나타나는데, 참고로 저는 듀얼 모니터여서 자, 옆에 창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내 왔습니다. 이렇게. 자, 곡선에 보면 먼저 교차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교차 곡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은 어디 면을 선택을 할 거냐면 데이터 평면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평면에 정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정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곡면 이렇게 선택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확인. 자, 교차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차 곡선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스케치해서 좀 편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교차 곡선이 스케치 작성 앞으로 와야 돼요. 자, 지금 스케치 작성 뒤에 교차 곡선이 있으면 얘를 편집 모드로
가도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잘 안 잡히는 경우 있어요. 지금 여기는 좀 잘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옮겨 놓고 그 다음에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면에 정면 보기 컨트롤 알트 F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교차 곡선이 인식이 돼서 구속의 C, 자, 이 끝점과 여기 교차 곡선 하고요. 곡선상의 점, 여기에 교차 곡선이랑 이 원의 끝점이랑 곡선상의 점. 지금 여기에 투영 곡선은 큰 의미가 없고요. 회전 컷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치수 하나 빠졌네. 요거 먼저 할게요. 이게 R값이 50R이네요. 자, 그러면 치수 들어가서 원어 선택을 한 다음에 R값 50을 먼저 입력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 여기 있는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위치가 치수가 자, 베이스에서부터 40, 그 다음에 높이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베이스 윗면에서부터 여기 높이는 12, 그 다음에 베이스 모서리 사각 베이스 여기서부터 이 끝점까지는 40. 완전 정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회전 컷을 해야 되니까 닫힌 형상으로 만들어 줄게요. 프로파일 이 끝점에서부터 수직, 수평, 원의 끝점까지. 아이고야, 저기 중간에 점이 중심점이 잘못 클릭이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은 구속을 수직 구속으로 주고요. 커팅할 형상이니까 여기에 대한 높이만 적용을 해주면 돼요. 치수 들어가서 이 형상보다 크면 되니까 뭐 2, 3mm 그냥 5mm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축선이 필요한데요. 축선 자, 선 그리기로 해서 끝점에서부터 수평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지금 36번이요? 확인 작업 안 했지? 먼저 하고 있나요? 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자, 요게 선에 대한 요게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은 회전축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참조로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회전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측면에 보면 여기에 보면 R가 100으로 돼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위치는 여기가 센터가 있는 위치예요. 여기서 센터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높이 100이 되게끔. 자, 그러면 점도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점 그리기. 자, 이 곡선상에다가 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방법에 곡선상의 점 필터 기능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은 구속의 C를 눌러서 이 Y축 선상에 해서 곡선상의 점으로 해서 일치시켜 주고요. 그리고 치수 명령을 사용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랑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랑 그 다음에 이 축이랑 수직 거리가 100. 축에 구속이 2개가 남았는데요. 축의 양끝점에 대한 길이나 위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구속의 C를 눌러서 끝점이 이 모서리 상이랑 아이고 끝점이 안 잡혔나 보네요. 곡선상의 점 왼쪽 끝점이 이 모서리 엣지랑 곡선상의 점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 아까 투영한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곡선은 그냥 지울게요. 투영 곡선은 그냥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자, 회전 컷 회전 명령을 사용을 해서 불에 빼기를 쓰면 회전 컷이 돼요. 자, 명령은 회전 먼저 첫 번째 단면 곡선에 정면에서 작업했던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1차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축 지정에 자, 여기 있는 선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에 빼기로 해 주시고요. 시작 각도, 끝 각도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작 각도가 0도니까 스케치 있는 데서부터 커팅이 이루어져요. 아니면 전체 360도 해서 시작 각도 0도에 끝 각도 360도 해서 커팅을 하도 상관없고요. 또는 대칭 값에 일단은 180도 일단 가고 여기는 대칭 값이 안 나오네요. 시작 각도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에서부터 범위 결정하면 돼요. 여기 끝 각도는 30도 구간까지 확인해서 잠깐만요. 불이 안돼.
잘못된 곳이 있나? 그치? 스케치에서 문제가 있나? 곡선을 제가 다시 Shift 누르고 선택 취소하고 저기 곡선 아닌데 연결된 곡선으로 했는데 영역 연결된 곡선으로 하면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스케치가 여기서 360도 회전해서 커팅을 하긴 했는데 요게 끝부분이 지금 오류가 조금 발생이 됐어요. 요게 위치가 뭔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아까 각도가 그게 안 됐고요. 지금 360도로 하니까 커팅이 됐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끝에 살짝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회전 말고 앞에 스케치를 다시 편집을 해서 정면에서 볼게요. 컨트롤 Alt F 끝부분이 오류가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확대해서 보니까 끝점 위치가 오류가 있어서 구속의 C 일단 여기 치수 12는 딜리트하고 삭제를 하고요. 여기 끝점하고 끝점이 안 만나고 있었어요. 구속의 C를 눌러서 여기 있는 끝점이랑 여기 있는 끝점이랑 해서 일치 병합을 시켜줄게요. 얘가 안 만나고 있어서 왜 완전 정의가 되지? 여기 뭔가 중간점에서부터 얘가 이 라인이 시작됐나 보네요. 이 라인이 그렸을 때 곡선상의 점의 중간점에서 시작돼서 아마 안 먹는가 본데, 그래서 컨트롤 Z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 라인을 딜리트 삭제를 하고 다시 그려주는데, 자, 아까서 선 그릴 때 프로파일러 라인을 그릴 때 지금은 요거는 체크 안 돼 있었는데 아까 여기 곡선상의 점이나 또는 자동으로 이 부분에 다른 점이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끝점 그러면 조금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중간점, 원의 중심점, 중간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클릭할 때 이 중간점이 잘못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점이 선택하다 보니까 중간점이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끝점, 원의 끝점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곡선의 중간점 하고요. 그 다음 원의 끝점이 근처점이 있을 때 클릭하다 보면, 그래서 잘못 선택되어 가지고, 그래서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끝점으로 해서, 다시 이 부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의 구속은 C 눌러서 얘는 수직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다시 치수, 끝점에서부터 여기 높이 12. 그래서 요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그래서 회전 커팅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 매개 변수 편집에 들어가서 다시 여기를 30도에서 시작, 마이너스 30도에서부터 30도 구간 작업은 지금은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게 안 됐던 부분이 끝점이랑 안 만나서 클릭할 때 잘못 점이 잡혀서 텀새가 부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형상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열두 시 방향에 있는 여기 있는 스케치를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의 데이텀 좌표계는 XY 평면,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T 눌러서 탑에서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기를 하는데 유형은 세 점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요. 수직, 대각선 방향으로 가야겠다. 클릭하고 경사지게끔 갈게요. 자, 경사지게끔 간 다음에 사각형을 그렸는데, 참고로 이 크기가 그래서 가로폭은 12, 그 다음에 세로폭은 18. 그래서 이 사이는 90도가 아니에요. 가로 세로가 달라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직교 선택해서 딜리트 끌게요. 그러면 사각형의 직사각형에 대한 정의는 구속이 풀려서 아까 메시지가 떴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세로 방향의 두 점, 직사각형의 두 점이 이 Y축 선상에 오게끔, 자, 첫 번째 구속, 요 센터 선상에서 2점, 2점, 그 다음에 축선상에 구속의 C, 구속 조건 부가 아이콘 누르겠습니다. 먼저 축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끝점이랑
곡선상의 점. 자, 여기 축이랑 이 부분 끝점이랑 동일하게 곡선상의 점. 점과 점은 따로 없네. 자, 그리고 치수를 주겠습니다. 여기 사이가 12, 그 다음에 18. 자, 치수 명령을 선택을 해서 여기 양 끝점 선택을 해서 12, 18. 아이고 오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축이랑 여기 끝점이랑은 치수가 6. 자, 그 다음에 구석 조건에 여기 평행이 먹나? 아, 가로 세로가 다르지. 평행 먹으면 안 되고 같은 선상에 와야 되니까. 맞다, 직선의 길이가 자꾸 다른데 착각하네. 보조선 없이는 점과 점은 어차피 구속의 일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에 여기 끝점에서부터 끝점까지. 그리고 이 선은 참조로 변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한 구속의 방향 구속 수평. 그 다음에 얘 위치는 여기가 22파입니다. 피치원이 22니까 자, 치수 명령에서 원점에서부터 11m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에서부터 위쪽 끝은 18의 반 9mm. 필렛은 4개를 주면 또 나중에 구속을 많이 줘서 솔리드에서 필렛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등각 보기. 그래서 홈 또는 엔드를 이용해서 엔드 또는 홈. 응? 여기 형상이 어디로 갔어?
아까 사각형 그리고 나서 직교 구속을 선택하다 보니까 형상이 같이 선택이 돼서 지워졌는 것 같아서 다시 실행 취소한 다음에 그래서 형상이 아까 같이 지워져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면을 보면 자, 여기 있는 형상이 그래서 위로 얼마큼 튀어나오냐면 여기 보면 그래서 4mm 옵셋 되게끔 형상이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옵셋 곡면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옵셋 곡면. 곡면 옵셋. 그 다음에 마우스로 곡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거리가 4mm.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옵셋 곡면을 잠시 숨겨 놓고요. 자, 그래픽 영역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3번 버튼 길게 누르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돌출을 하겠습니다. 돌출. 자, 돌출 명령을 사용을 해서 곡선은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작업 선택할게요. 시작은 제로에서부터 그 다음에 불은 없음으로 할게요. 끝의 거리는 여유있게 30mm만큼 불은 없습니다. 없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12시 방향에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인스턴스 특징 형상에 들어가서 원형 배열 해서 돌출 작업 마지막 거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에 4개 배열하고요. 사이 각도는 90도로 하고 확인 작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텀 축을 이용해서 자, Z축 방향에 데이텀 축에 해서 Z축 방향에 해서 축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얘해서 형상을 합치기를 안 하니까 얘가 만들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리 보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얘를 합치기 매개 변수 편집에 들어가서 불을 다시 결합으로 하면 합치기를 했습니다. 합치기. 여기서 똑같이 선택을 하면 원형 패턴의 돌출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그 다음에 4개 데이텀 축의 Z축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서 얘 눌러 볼게요. 합치기를 하면 이제 얘는 패턴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합치기를 꺼봤습니다. 근데 이제 합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원형 패턴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곡면을, 옵셋 곡면을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표시를 한 다음에, 자, 요거 트리밍을 해야 되는데요. 오호, 이 높이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끝에 좀 더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낮네요. 자, 얘 기준으로는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 요게 기준으로는 조금 낮게 돼 있어서, 자, 돌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개 변수 편집에 들어가서 돌출의 매개 변수 편집에 들어갈게요. 특징 형상의 다이얼로그에서 요 값을 더 키우겠습니다. 한 35 정도로.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셋 곡면으로 해서 이 형상을 트리밍, 바디 트리밍 갈게요. 타겟 바디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면은 옵셋 곡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를 방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하고요. 옵셋 곡면은 선택해서 단축키 컨트롤 B.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모서리 블렌더. 자, 요게 UR 작업이 안 했고요. 그 다음에 R3 어라운드 해서 요게 전체 쭉 따라가면서 3R이 되면 돼요. 요게 선택되어 있는데 요게 쭉 따라가면서 5R 3R. 아, 참고로 요거 안 했다. 아, 끝에 이 부분 안 했네요. 자, 우측면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SR 8로 돼 있고요. R로 돼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 면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각도는 105도. 그럼 정면에다가 요걸 그려서 회전 작업을 하면 R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요 부분 빠진 부분이 있네요. 요거. 그리고 필렛 블렌드로, 모서리 블렌드로 해서 이거 항상 완성하겠습니다. 자, 기준면은 정면. 자, 스케치 작성 아이콘 눌러서 데이텀 좌표에서 정면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할게요. 컨트롤 알트 F 정면 보기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사각형 그리기 하겠습니다. 코너 사각형을 이용할게요. 두 점 코너. 구속의 C. 요 라인이 베이스 모서리 위쪽이랑 동일선상. 그 다음에 얘가 튀어나온 부분은 이게 곡선의 끝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 아이고야, 점까지 잡혀야 되는데 엉뚱한 게 잡히네요. 테이퍼 줘야 돼서 여기 직교 딜리트, 다시 치수를 주겠습니다. 이 끝점에서부터 여기 거리가 5mm, 그 다음에 경사 각도가 105도, 베이스에서부터 이 라인의 각도가 105도, 그 다음에 R 값이 8입니다. 8. 그래서 요게 높이, 그 다음 참고로 여기 있는 형상은 합치기 할 거니까 여기 있는 형상의 크기, 요 라인은 조금 여유있게 형상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것도 그냥 8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자, 회전 보스 해서 단면 곡선에 연결된 곡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에는 바닥에 있는 엣지 잡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까지, 스케치 있는 데에서부터 90도까지, 반대는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또는 180도 입력해서 대칭값으로 하도 돼요. 병에 보면 이게 대칭값이 없으니까 값을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90 에서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 그 다음에 불은 결합 보스니까 결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모서리 블렌더, 먼저 5R, 여기 5R이고요. 그 다음에 3R이 있었고요. 여기 엣지 따라가서 전체 탄젠트하게, 그 다음에 1R,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두 군데 기둥, 아니다, 이 기둥이 1R이 아니잖아. 아, 깜빡했다. 기둥이 2R인가 그런데, R2였네, R2. 이랄도 커 보이는데. 이런. 2R이 있었는데, 2R.
그 다음에 1알이 있습니다. 1. 여기랑 이쪽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하게 쭉 따라가고, 여기도 따라가고, 여기는 바닥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hift 누르고 선택 취소하고, 적용하고, 바닥 엣지,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이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